첫 번째 원칙. 자기가 살아온 역사가 바로 자신의 몸이다. 에너지 의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역사를 담고 있다. 우리 삶의 모든 사건과 인간관계가 각 장과 행 구절에 들어있다. 삶이 펼쳐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은 강함과 약함, 희망과 절망을 실어 나르는 살아 숨쉬는 정기적 진술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 몸의 생물학적 시스템 안을 여행한다. 어떤 생각은 몸 전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깊이 박힌 탄환과도 같다. 예를 들면 두려움은 몸 전체의 모든 시스템을 건드린다. 위가 조여오고 심전도가 증가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날 수도 있다. 사랑에 대한 생각은 온몸을 변하게 한다. 섬세하고 고요한 생각은 미처 인식되지도 않는다. 그중 많은 생각은 의미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끌지 못한 채 바람처럼 그냥 몸을 스치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미하다. 그러나 일부 무의식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의식적인 생각은 모두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내용과 관계없이 먼저 에너지의 형태를 띠며 시스템으로 들어간다.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에너지들은 우리 세포의 기억에 저장되는 몸의 반응을 낳는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길은 몸의 시스템 속에 차츰차츰 천천히 날마다 쌓인다. 젊은 환자에 대한 의사 노먼의 이야기는 이 과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젊은 환자를 상담하려고 노먼이 내게 전화한 적이 있었다. 환자는 치과 의사였는데 복부 오른쪽 언저리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는 데다 심한 우울증까지 겹쳐 있었다. 정신과 감정을 갉아먹는 피로감이 늘어나고 이어지는 것은 몸에서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에너지의 증후군이다. 실제로 아픈 데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상태를 병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잠을 더 많이 자도 계속 지친다면 몸은 분명히 기운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단계에서 이런 메시지에 적절히 반응해서 문제를 바로잡아 나간다면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다. 우울은 모든 상태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증상이다. 임상에서는 우울증이 보통 정신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성 우울증은 신체적인 질병이 나타나기 전에 올 수 있다. 에너지 용어로 말한다면 우울증은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에너지 내지 생명력이 흩어지는 상태다. 에너지가 돈이라면 우울증은 지갑이 열린 채로 내 돈을 누가 가져가서 써버리든 말든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성 우울증에는 반드시 주기적인 피로감이 따른다. 누가 내 돈을 얼마나 쓰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타산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닌가? 바로 그것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건강을 지탱할 수 없다. 노모는 치과 의사인 환자를 검사해보고 그가 병을 키워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부에 통증이 있다는 문진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 검사를 했으나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내게 상담을 청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노모는 환자의 나이와 이름만 말했을 뿐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질병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그 환자는 몸 오른쪽 췌장 주위에서 유독한 에너지가 생성되고 있었다. 나는 노몬에게 이 환자가 아주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는데 그런 계속되는 부담감이 불안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아주 강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다른 어떤 감정도 끼어들지 못할 만큼 이 느낌에 무섭게 매달려 있었다. 이런 소견을 말한 후에 그 환자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했더니 노모는 검사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환자에게 돌아갔다. 그는 치과 의사에게
일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삶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 환자는 병원을 그만두고 싶지만 가족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노무는 그가 췌장암의 에너지 진동을 가졌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가 가진 직업상의 좌절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꿔주려고 많은 애를 썼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노문의 충고를 따를 수 없었다. 그는 책임감이란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의무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 놓았으며 따라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인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2주 후 이 젊은이를 처음 검진한 의사가 다시 췌장암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있다고 나왔다. 그는 즉시 수술했지만 넉 달을 채 못 견디고 그만 죽음을 맞았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바뀌는 데는 조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 치과 의사는 직업상의 비애와 덫에 걸린 감정이 몸의 화학물질과 건강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패턴을 더 쉽게 알아차린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태도와 의견, 신념이 맺고 있는 관계가 생물학적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치유 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그 진리를 철저히 느끼고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정신적 단계에서 물리적 단계로 마지막으로 몸의 단계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그 지식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몸을 바꾼다는 생각은 우리 자신이 병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참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진리를 우리 자신이나 환자를 나무라는 빌미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병을 만드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완전히 독소로 변하기 전까지 그것이 생물학적인 독소임을 깨닫지 못하는 행동 양식과 태도의 결과로 병이 생긴다. 우리는 병에 걸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나날의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태도야말로 우리 몸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병을 만들지는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적일 때 병이 생기고 또한 그 과정을 가속하는 계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의식의 내면에서 자라도록 방치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화를 풀지 못하는 경우를 보자. 부정적인 데 매달리면 에너지가 약해지므로 지나친 분노를 품은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질병으로 발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에너지는 곧 힘이므로 고통스러운 사건에 머물러서 에너지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현재 몸에서 기력이 고갈되고 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력, 즉 힘은 치유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무기력한 느낌을 만드는 태도는 자아를 깊은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몸의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킨다. 그러므로 다음에 탐구하는 원칙은 건강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